너 왜 말 안 했어? 뭐를? 내 아버지 구두 닦는 일 하신다고 왜 말 안 했냐고. 난 거짓말한 적 없어. 아빠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 구두 만든다고 했지. 구두를 닦는다고는 안 했잖아. 내 아버지가 내 동료 앞에서 내 예비 장인이라고 소개했어. 나한테 창피하단 생각 안 들어? 그럼 너는 우리 아빠가 창피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내가 다시 생각할게. 넌 나한테 맞는 사람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년 동안 사귀어 오던 남자와 헤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사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무려 8년을 함께했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연애 8년이면 이제 와서 깨질 일은 없겠지?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지만 사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싸움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고 결혼은 그저 공식적인 마침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부부잖아.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고 웨딩드레스 투어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민호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던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로울 일도 불안할 일도 없겠구나. 이제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평온한 일상이 곧 거대한 파도로 무너질 거라는 것을. 제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예비 신랑이 된 민호 씨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했고 똑똑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대학교 법학과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답게 그는 차분하고 신중했으며 언제나 정확하고 논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었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아껴주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에서 저를 기다려 주었고 눈이 오는 날이면 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서진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렸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그는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고된 시간도 많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를 의지했고 그도 저를 의지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그가 프로포즈를 했던 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토록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웨딩홀 예약, 청첩장 디자인, 신혼집 가구 배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민호 씨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이 남자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 하시니? 아, 저희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세요. 아, 그래, 아버지는?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구두수선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했지만 저는 이 결혼이 평탄하게 진행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하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공기가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민호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 그냥 수재와 장인이라고 해.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저와 제 가족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걸. 그날 이후 사소한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집은 서울에 있다며? 아파트야? 아버지가 가게 운영하시면 좀 여유 있겠다. 결혼하면 내 부모님이 집 마련에 도움 주시려나?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점점 그것이 집안과 집안의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애써 제가 예민한 걸지도 몰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랑하는데 이런 문제쯤은 괜찮지 않을까?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하잖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저는 사랑을 위해, 결혼을 위해 제 감정을 무시하고 모든 걸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제 8년 연애를 한순간에 끝내버릴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화사한 아이섀도를 올리며 이제 곧 신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제 마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아닌 구겨진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어떤 진실을 알게 된 사람처럼. 뭐야, 무슨 일 있어? 제가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쇼핑백을 제게 던졌습니다. 이거 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이 반짝반짝 나 있었고 밑창이 새 것처럼 닦여 있었습니다. 구두? 이게 뭐야? 저는 멀뚱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너희 아빠가 닦아준 거야!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동료랑 나왔는데 갑자기 걔가 구두가 더럽다고 하더라. 근처에 구두 닦는 곳이 있어서 가서 맡겼어.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였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 못 본 척했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민호 아니니? 하면서 반갑게 웃더라. 그리고 우리 회사 동료한테 내 딸이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했어.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시선이 매서워졌습니다. 너 왜 말 안 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난 거짓말한 게 아니야.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빠가 구두를 만들었었고 지금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 구두 만든다고 했지. 구두를 닦는다고는 안 했잖아.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는 너희 아빠를 창피해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숨긴 거지. 왜? 나한테 버려질까 봐?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소개할 때 일부러 직업을 흐리게 이야기했다는 걸. 아버지가 구두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이 구두 수선인지 구두 닦기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정말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걸까요? 남자친구는 잠시 말없이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넥타이를 풀어 던졌습니다. 오늘 회사 동료가 내 아버지한테 구두를 맡겼거든? 그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신발을 신은 채로 구두를 닦아달라고 하더라. 내 아버지는 실은 내색 없이 묵묵히 닦았어. 그걸 본 순간 나는 숨고 싶더라.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그 한마디가 저는 그렇게 잔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었습니다. 8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직업 하나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걸까요? 그럼 너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우리 아빠가 창피하다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본 모습이 이제야 드러난 걸지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사람이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트 후 항상 집 앞까지 바래다 주던 사람이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라고, 우리의 사랑이 어떤 현실도 이겨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랑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허름한 가게 앞에 앉아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웬일이야? 아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순수하게 저를 반기고 계신데 저는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걸까요? 저는 아버지 옆에 쭈그리고 앉아 그가 닦고 있는 구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응? 아빠는 자기 일이 좋아. 아버지는 멈칫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럼. 아빠는 이 일이 정말 좋아. 왜? 사람들이 기분 좋게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거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제 자신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요? 결혼이란 건 결국 저와 남자친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믿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안했을 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이랑 밥 먹자.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잘하면 돼. 예쁘게 행동하면 그분들도 날 좋아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만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만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자개장식이 화려한 룸, 은은한 조명이 깔린 테이블,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그의 부모님. 그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출신, 어머니는 미대를 졸업하고 예술 활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는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마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앉아라. 그의 아버지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정은 몸이 건조했고 미소라고 하기엔 어색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눈치를 보며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만히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마트에서 일하신다고 했지? 그리고 아버님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경멸. 음식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이 분위기에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의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이 필요하잖니?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준비해 두셨니?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사실 저희 부모님이 큰 재산이 있으신 건 아니라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아주 작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겠지. 우리 아들이 이 결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여자에게서 우리가 얻을 게 뭐지?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젓가락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웅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남자친구는 밥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저도 조금 고민이 돼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방금 그 말이 그의 진심이었다면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 앞에서 그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아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변호사야.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 그녀의 눈빛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넌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이들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남자친구와 단둘이 차에 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넌 대체 무슨 생각이야? 하지만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이미 대답을 들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해진 거리를, 흐릿한 가로등 불빛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무엇을 고민하든 이 결혼은 이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언제나 먼저 연락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상견례 날짜 정하셨어. 이번 주 주말이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상견례는 양가가 상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께는 말했어? 아직. 왜? 그냥 아버님이 일하시는 시간도 있고 편한 날짜로 조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율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우리 집안과 협의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나가실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자. 아버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빠, 이 차 뭐야? 저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광택이 번쩍이는 벤츠 S클래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저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아빠, 이 차 어디서 난 거야? 아, 며칠 전에 샀어. 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허름한 가게에서 구두를 닦아온 사람이 이런 차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게 아빠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좀 서프라이즈 하려고.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불길한 예감이 들 뿐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여전히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 오셨네요. 그의 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부모님이 여전히 우리 가족을 하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 하신다고 했죠? 저는 움찔하며 대답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구두를 닦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셨습니다. 네, 저는 구두를 닦는 사람입니다. 아, 네, 뭐 손기술이 좋으시겠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2장의 명함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멀뚱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읽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금화 수제화 대표 이정우. 그녀는 얼른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대신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사실 작은 구두 가게를 운영한 게 아니라 고급 수제화 브랜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빠가 유명한 수제화 브랜드의 대표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더 큰 폭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2번째 명함을 꺼내셨습니다. 그 명함을 본 순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2그룹 회장 직통 연락처.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2그룹 회장은 대한민국 재계 1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의 명함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함은 그분께서 저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그분은 제가 만든 구두를 20년 넘게 신고 계시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당황하며 허둥지둥 물었습니다. 아, 그러면 수제화 가게를 운영하신다는 게? 네. 저는 단순한 구두 수성공이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 수제화를 제작하는 브랜드의 대표입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구두를 닦아보자는 마음으로 구두 닦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구두를 닦고 이틀은 회사에 나가고 또 이틀은 재계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합니다. 물론 휴일은 가족들과 함께 있지요. 그 순간 남자친구는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이던 말이 있네요. 남자친구는 말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과 결혼을 고민한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 딸이 너와 결혼하는 걸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군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아니, 아버지가 단호하게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인 어른이라 부르지 마라. 우리 딸 너랑 결혼 안 시킨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사랑이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선언이 끝난 후 남자친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딸이 너랑 결혼해야 할 이유가 있나? 아버지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넌 우리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저울질했어. 부모의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했지. 저는 조용히 남자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무너진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놓은 순간부터 저도 더 이상 그의 손을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하시지. 저희도 그걸 알았다면. 알았다면 어쩔 건데요?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처음부터 저를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저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탐욕스럽게 굴었을까요? 저는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집안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남자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냥 난 너무 놀랐던 거야. 너희 아버지가 구두 닦기인 줄 알고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잖아. 현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넌 사랑도 현실적인 걸로 따지더라.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널 내가 감당할 수 없겠어.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영아, 그러니까 그만해. 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끝났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가요.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고 부자여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으면 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아들 변호사예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변호사예요. 그 순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상견례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는 제게 수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그땐 내가 너무 당황해서 내 마음 이해 못했어. 부모님도 후회하고 계셔. 우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후회하는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들이 탐나서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결국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로펌에서 제 아버지와 인연이 있는 기업과 계약을 맺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장인어른을 무시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 회사 일을 맡겠다고? 결국 그는 로펌에서 점점 입지가 줄어들었고 제가 듣기로는 몇 년 후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하다가 자기 자신을 망쳤구나.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한 켤레 한 켤레 소중하게 구두를 닦고 계셨습니다. 아빠. 지영이 왔어? 저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구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 아버지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그럼. 그게 내 일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점점 저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더 이상 사랑을 위해 저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가족 그리고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저로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